안녕하십니까.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조영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은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대학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주요 대학별 기본적인 주요 전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2025학년도 대비해서 올해 새롭게 바뀐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올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각 대학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대학교의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네, 먼저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두 캠퍼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죽전 캠퍼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죽전 캠퍼스는 먼저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DKU 인재로서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서류 중심으로 서류 100%로 평가를 하는 서류 전형과 단계별 전형으로서 서류로 1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평가를 하게 되는 DKU 인재 면접 전형 두 가지로 종합 전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으며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80% 그리고 교과 성적 20%가 들어간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한 전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기나 소프트웨어 인재 혹은 창업 관련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죽전 캠퍼스에서 선발하는 전형 중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전형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며 이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두 개 영역 합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단국대학교 교과 전형에서는 이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대입을 치렀던 2025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에는 계열에 따라서 반영되는 교과와 반영 비율이 달랐습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의 사회만 반영이 되었고요. 그중 국어와 영어의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이 반영되었고요. 이 중에서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좀 높게 평가가 되었고요. 건축학과 그리고 예체능 부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교과목이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반영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반영 교과 중 성취도 상위 3과목만을 반영했고요. 그때 진로 선택은 우리가 등급으로만 성취도로만 나오게 되죠. 그때 A, B, C 등급에 따라서 각각 1등급, 2등급, 그리고 5등급으로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조금 이러한 교과 반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모집 단위에서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리고 과학 과목이 모두 다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작년과는 이런 교과 성적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또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진로 선택 반영 과목 수도 성취도가 드러나는 모든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환산 등급 같은 경우에도 성취도 A는 기존과 같이 1등급으로 평가되지만 성취도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살펴보고 본인의 성적이 작년과는 다르게 어떻게 평가될지 꼭 짚어봐야겠습니다. 특히 인문 계열보다도 자연 계열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 과목이 2과목에서 특히나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신의 성적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로 선택을 또 많이 들을수록 아무래도 등급보다는 성적을 조금 높게 받는데 유리하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 계열에서는 인문 계열보다 좀 더 합격선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년 교과 성적만 가지고 올해 자신의 성적과 비교하기보다는 작년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도 한번 계산해 보고 또 올해 이러한 계산 방식이 어떻게 변화를 갖게 될지 한 번 더 예측해 보면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서 첨단 분야 모집 단위인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부 지정 관련된 그런 사업과 관련된 학과이다 보니 입학 정원이 순수 증원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각 전형별로 선발하는 인원은 화면과 같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전형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논술고사 중에서 인문 계열 문제 구성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은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대입을 치른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총 문제가 3문제가 나오게 되었고요. 각 3문제마다 분량 또한 지정되어 있었고요. 고사 시간은 화면과 같이 120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문제가 2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별로 소논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또 다른 문제 구성이 예상이 되고요. 각 문제별로 분량 또한 1000자와 800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총 고사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 문제로서 제시되는 내용들을 꼭 반드시 확인하고 논술 전형을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형에서 문제 구성 변경 사항은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점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천안 캠퍼스의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캠퍼스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역 메디바이오 인재라는 전형이 올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메디바이오 인재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에게는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보시면 최저가 있고요. 그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 과목 2합 8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고요. 그중에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 과목에 2합 5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DKU 인재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명칭은 죽전 캠퍼스와 동일하고요. 이때 DKU 인재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조건이 없습니다만 면접 전형에서는 다른 모집 단위 말고 의학 계열에서 수능 최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의예과와 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그리고 과학 2과목 평균에서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에서 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이때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영되는 과목 동일하고 수학이 포함되는 것도 동일하지만 3합 6 이내라고 하는 최저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 캠퍼스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논술 우수자 전형이 좀 신설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의예과와 치의예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논술 위주 전형으로서 논술고사가 80% 들어가게 되고 교과 성적이 20%가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이때 이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하고요. 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최저 영역 기준이 잡혀 있으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의학 계열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이 다시 기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단국대학교에서도 천안 캠퍼스에 있는 이 의예과에 대한 모집 인원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있어서도 수정된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과는 다르게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올해 계획되어 있던 인원도 실은 입학 정원이 늘어나서 120명이었지만 올해 40명으로 다시 줄어든 모습을 여러분들이 전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가장 많이 줄어든 인원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설되었던 지역 메디바이오 인재에 해당합니다. 기타 다른 전형들에서 기존 계획과 달리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하기보다는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입시 결과를 짚어보고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DKU 인재 면접형 중에서 해병대 군사학과 전형 방법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이 전형이 교과 전형에 해당되었고 단계별 전형으로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이때 2단계에서 체력 평가가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고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에서 4개 영역 평균 등급이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해서 등급의 합이 아니라 등급의 평균을 가지고 최저 학력 기준을 잡고 있었던 그런 전형이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지고 전형 방식도 교과에서 종합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발하는 선발하는 기준도 일괄 합산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80%가 들어가고 면접이 10%, 그 다음 체력평가 10%가 이렇게 일괄 단계에서 한 번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해병대 군사학과에 지원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단국대학교의 수시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중에서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래도 DKU 인재 종합 전형 중에서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업 역량입니다. 특히나 이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45%나 되다 보니까 기존 교과형 같은 전형과도 합격선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입시 결과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진로 탐색 역량이라던가 공동체 역량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보고 평가해 보시면서 지원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더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DKU 인재 면접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DKU 인재 면접형은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에서 45%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전형에 조금은 더 유리할지 생각해 보고 나한테 더 유리한 전형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 중에서 다수 학생들에게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 죽전 캠퍼스에서는 5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천안 캠퍼스에는 5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전 캠퍼스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단계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하지만 천안 캠퍼스에는 의예과가 있기 때문에 의예과에서는 서류와 면접을 진행하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모집 단위에서는 서류 100%로 일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의예과와 치의예과가 있고요. 이때 세계합 5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최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으니 반드시 이 점 짚고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한 대학교는 덕성여자대학교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네, 덕성여자대학교도 가장 먼저 주요 모집 전형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살펴본 이후에 짚어볼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은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서울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에 대한 성적 평가가 100%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은 약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두 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최저 기준이 지정되어 있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최저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덕성인재 전형 1과 2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1은 서류형으로서 서류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해당합니다. 그리고 덕성인재 전형 2는 면접형으로서 1단계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지만 2단계에서 기존 성적 60%와 면접 40%가 반영되는 단계별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전형 모두 다 없습니다. 다만 1단계 선발 배수에 대해서는 학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하단에 작성되어 있듯이 유아교육과 약학과 그리고 가상현실융합학과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및 AI 신약학과는 3배수로 1단계를 선발하지만 나머지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4배수로 선발을 하고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논술 위주의 전형과 미술 실기 전형 그리고 기회 균형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100%로 이루어지고요. 이때 수능 최저 영역은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2개 등급의 합이 7 이내로 들어와야 하고요. 약학과는 수학 포함 3개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술 실기 전형 또 실기고사 100%로 진행이 되고요. 네,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 균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2가지를 통합해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회균형 1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 해당하고요. 기회균형 2는 종합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기 앞서서 지원 자격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고요. 일부 전형에 있어서는 최저가 있는 점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모집 단위를 살펴볼 때 조금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좀 대학별로 크게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글로벌 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아트앤디자인대학, 그리고 미래인재 대학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융합대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들에 대한 전공이 많지만 이 다양한 전공들을 글로벌 융합대학처 모집 단위로서 한 번에 선발하는 케이스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단 여기서 유아교육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학부와 전공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약학대학에는 약학과만 있기 때문에 이 약학과만 개별 모집 단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앤디자인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능에 대한 부분과 체능에 대한 부분도 통합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미래인재 대학에서는 각각의 학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따라서 또 이 모집 단위를 다르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따라서 모집 단위를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변경사항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교교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교과 전형이 이 덕성여자대학교는 2개의 전형이 있었지만 올해는 한 가지 전형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 고교 추천 전형이 아닌 학생부 100% 전형이 있었는데 그 전형을 폐지했고요.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고 학생부 100%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는 고교 추천 전형에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학과를 제외한 학과들은 모두 다 2개 합 7 이내로 들어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는 3합 5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등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 및 일반 선택에서 등급 반영될 수 있는 과목들이 이제 90% 그리고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성취도로 표현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10%에서 총 1000점 만점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100% 전형에서는 기존에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나 과학 중에서 상위 3개 교과에서 각각의 상위 4개 과목만 반영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이때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또는 과학에서 상위 3개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전형이었고요. 이때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2가지 전형을 좀 통합해서 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사회 또는 과학 이렇게 따로 영역을 잡고 상위 3개 교과 중에 하나의 교과로서 평가가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국영수, 사회, 그리고 과학 모든 교과에서 성적 등급이 산출될 수 있는 모든 과목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작년과는 다르게 이러한 성적에 대한 계산 방식이 달라지니까 올해 합격선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때 이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합격선의 변화가 있을 걸 가정하고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류형에서는 서류평가 100% 그리고 면접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전형 모두 첫 번째 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덕성여자대학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과 대학을 위주로 많이 선발을 하다 보니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이 이 평가 항목에 없습니다. 대신에 발전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로 역량이 아닌 발전 역량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 두었고요. 발전 역량은 30점에 해당하지만 학업 역량은 두 부분을 합치면 55점에 해당합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 평가 역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라던가 계열에 대한 부분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얼마만큼 배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학습해 나가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기 주도성에 대한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본인의 서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 있는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이러한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중요한 핵심 역량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모집 요강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내가 잘 갖추고 있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간 후에 내가 조금은 더 잘할 수 있거나 혹은 이 역량에 조금은 더 맞는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해보는 게 합격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집 요강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농어촌 학생 전형을 위한 기회균형 전형을 또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기회균형 1 사회통합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2 사회통합 전형은 정원대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균형 1에 농어촌 학생에 대한 지원 자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성여자대학교에는 다양한 세부 전형 중에 기회균형 1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있는 두 전형과는 다르게 정원 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살펴보시고 농어촌 학생으로서 어느 전형에 넣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동국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동국대학교는 서울 캠퍼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 중에서 두드림 전형이 제일 대표적인 종합전형이 되고요. 그 외에 기회균형 통합전형과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모든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들어간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모든 전형에서 없습니다. 이때 농어촌 학생에 대한 지원 자격은 기회균형 통합 전형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찰 주지 스님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점도 짚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인데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서 교과 70, 서류 30%가 들어가게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이때 학교장 추천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고사 70%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평가가 30%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수능 최저 영역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약학과부터 살펴볼게요. 약학과는 3개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하고요. 네,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때 자연계열 같은 경우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하는데요. 이때 모든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 사항이 없으나 약학과를 포함한 모든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탐구 영역을 1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컴퓨터 AI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모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컴퓨터 AI 학부만 인문계열을 지원할 때 수학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올해 주요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첨단 학과가 신설되고 기존에 있는 학과에서도 첨단 분야로 선정된 학과가 있어서 입학 정원이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신설된 학과는 의료인공지능공학과와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로서 각각 38명과 23명을 순수 증원하여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는 32명이 증원되어서 68명으로 이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올해까지 바이오 환경과학과로 선발했지만 올해 모집단위 명칭이 바뀐 융합환경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 34명에서 50명으로 16명이 증원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각각 모집 단위에서 각 어떤 전형으로 몇 명씩 뽑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인공지능공학과와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는 신설된 학과이다 보니까 모든 전형에서 추가된 인원수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합환경과학과와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에서는 두드림 전형에서도 각각 7명 그리고 9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모집 단위에 지원할 때 있어서는 작년과 달리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도 각각 3명, 5명 이렇게 증원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는 작년까지 두드림과 두드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두 가지 두드림 전형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두 전형을 통합해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두드림은 작년에 524명,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63명이었으나 올해 두 드림 통합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서 총 선발하는 인원은 634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합쳤을 때에 비해서도 46명이 증원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경영대학에서 이 기존과는 다르게 학과별로 모집을 하지 않고 경영대학으로서 조금 크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그리고 경영정보학과를 개별적으로 모집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경영대학으로서 통합 모집을 하게 되고요. 이때 경영대학으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말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역화 모집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이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열린 전공학부라고 해서 인문과 자연 계열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경영대학에 대해서도 올해 새롭게 광역화 모집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서도 광역 모집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보시고 넘어가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위 상기 설명드린 열린전공학부와 경영대학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전공 이수 의무화라고 하는 부분을 모집 요강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전공 의무화는 이 광역화 모집 입학생은 모두 다 아래에 해당하는 다전공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전공이라고 하면 복수전공, 연계전공, 그리고 융합전공, 그리고 학생 설계전공이라고 하는 요 4가지에 대한 부분 중에 한 가지를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광역 모집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 부분도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장 추천 인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대학과 되게 유사한 교과 전형 같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대학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살펴보고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국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전형인데요. 학교당 8명 이내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괄 합산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에 대한 정량 평가가 70%, 그리고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정성평가로서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부분보다는 교과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요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반영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문 계열에서는 과학을 제외한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그리고 한국사를 반영하고 있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그리고 과학, 영어, 한국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반영 과목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석차 등급의 상위 10개 과목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반영 방법은 10과목에 대해서 석차 등급별 점수의 평균 값을 이렇게 7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산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1등급은 10점으로 점수가 매겨지고요. 2등급은 9.99점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좀 적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0개의 과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등급을 잘 받은 10개의 과목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한 그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이 교과 전형에 있어서 입시 결과 등급이 되게 높게 산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본인이 다른 과목에 있어서는 2등급, 3등급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1등급을 받은 과목이 10과목이 있다. 특히나 그 과목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과목들이다. 라고 하면 본인의 이러한 교과 정량적인 평가는 1등급 10개로서 만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조금은 높게 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에서 이러한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비중보다도 서류 평가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좀 높게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서 서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드림과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 역량 중에서도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보시다시피 50%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학업 역량이 어떤 부분을 평가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이 학업 역량에서도 기초 학업 역량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국대학교에서는 기초 학업 역량이라고 특별하게 명시한 이유는 기초 교과로서 살펴보게 되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평가를 조금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역량이 바로 학업 역량이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물론 진로 역량에 대한 것도 평가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국어, 수학, 영어라고 하는 기초 과목에 대해서도 적절한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서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내용 있죠. 이렇게 교과에 대해서 10개의 과목에 대해서 1등급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 조금 만점이 나올 수 있으니 보다 유리할 것으로 작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등급이 산출된 이런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도 이러한 국어, 수학, 영어에서의 이러한 성취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1등급이 10개인 학생들이더라도 탐구 같은 과목보다는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들이 이러한 서류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학생들이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동국대학교 방식으로 이렇게 성적을 평가할 때 있어서 똑같은 1등급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1등급으로서 반영되는 과목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등급을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과 2등급에서의 점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 2등급 몇 개 들어간 정도로 이 10개의 과목이 평가됐을 때에는 10개 등급만, 10개 과목이 모두 1등급이 있는 학생과는 큰 편차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넣을 때에는 다른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 전형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과 전형으로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기보다는 서류 전형과 되게 비슷하겠구나. 서류 전형 중에서도 이러한 학업 역량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전형이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넘어갈게요. 반영 교과를 보시면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사회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연 계열은
인문계열과 달리 과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학생분들이 과학, 예를 들어서 과학에선 등급을 좀 잘 못 받았지만 사회는 조금 더 잘 받은 케이스가 있어서 내가 사회 과목의 등급을 높게 받은 걸로 계산을 하면 이러한 10개 과목에 대한 성적이 조금 높게 나와서 내가 과학 과목을 조금 많이 들었지만 사회 과목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등급이 높게 나오니까 내가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 추천 인재에서 서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주의 깊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하게 얘기를 하느라 학업 역량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모집 단위마다 필요한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업 이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교차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짚어보고 단순히 교과 전형이니까 학업 성적이 높게 나와서 내가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성적에 대한 부분과 함께 내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교과목 이수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교과목을 내가 이수했는지를 살펴보고 지원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또 잠시 후에 두드림 종합 전형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입니다. 실은 앞서 추천 전형과 조금 비교해 드리고자 이렇게 화면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요. 종합 전형에서 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보다도 이런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이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대학교에서는 요즘 들어 이제 전공이라는 말보다는 계열 적합이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동국대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지원자가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의 전공과 관련된 그러한 노력을 해왔는지 이때 이런 전공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업을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또 그에 대한 성취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하고 있으니 추천형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종합 전형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공 적합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업 역량에 있어서도 기존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기초 교과에 대한 내용도 많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국영수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계열이나 과학 계열에 있어서 내가 국영수보다 탐구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두드림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을 큰 틀에서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럼 모집 단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동국대학교에서는 전공 가이드북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천 전형인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인 두드림 전형을 지원할 때 있어서 이런 전공 가이드북을 반드시 한번 보고 지원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화면에는 이제 동국대학교의 올해 전공 가이드북 중에서도 새롭게 신설된 의료인공지능공학과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당 전공이 신설되었으니까 이런 학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살펴보기에도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자료는 동국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준비된 대학들이 많으니 다른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 있는 의료인공지능공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여기 오른쪽에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이 수학이랑 물리학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에도 모두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동국대학교의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주로 많이 살펴보고 있고 전공 관련 교과목의 학업 이수와 성취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올해 새로 신설된 의료인공지능공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할 때에 있어서는 내가 수학과 물리학에 대해서 잘 들었는지, 이러한 과목에 대해서는 내가 물투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물리학에 대한 과목에 있어서도 내가 어떠한 등급과 성취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면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조금 관심 있는 다양한 모집 단위 중에서도 각 모집 단위들이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교과 영역이 어딘지, 이때 교과 영역이 다르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성취도에서는 주로 어느 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모집 단위가 나한테 조금은 더 장점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모집 단위를 결정하는 부분도 조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전공 준비 팁에 대해서도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러한 전공 관련 역량들을 평가할 때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공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중에서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서 모든 내용을 살펴보진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각 대학교별로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점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올해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